안녕하세요. 2026년 초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을 보면 정말 머리가 복잡해지죠. 오늘 이 혼란스러운 신호들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세요. 일본 증시는 막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다른 한쪽에선 미국 시장이 고전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도대체 왜 한쪽은 오르고 다른 쪽은 내리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차별화입니다. 예전처럼 세계 경제가 좋으면 다 같이 오르고 나쁘면 다 같이 내리고 이런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나라별로 또 산업별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다. 바로 그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차별화라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 전에 먼저 지금 모든 시장이 공통적으로 맡고 있는 바람이 뭔지 그 큰 그림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세계은행이 2026년 세계 경제가 한 2.6% 정도 성장할 거라고 내다봤어요. 이게 뭐냐면 엄청나게 뜨거운 성장세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불황에 빠지는 것도 아닌 말 그대로 조심스러운 저성장 시대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별화가 얼마나 뚜렷한지 바로 여기서부터 드러납니다. 크게 선진국과 신흥국, 이 두 덩어리로만 나눠봐도 성장 속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선진국은 1.6%로 좀 주춤하는 반면에 신흥국은 4.0%로 훨씬 힘차게 달릴 거라는 예상이죠.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있습니다. 그냥 순탄하게만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세계은행이 콕 집어서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한 위험 요인들이 있어요. 갑자기 관세가 오르거나 정책이 확 바뀌거나 어디선가 지정학적 갈등이 터지는 이런 것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가까이 들어가 볼까요? 이 차별화라는 게 실제 주요 나라들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국이랑 일본이에요. 정말 극과 극이죠. 미국은 금리 인하 생각보다 늦어지겠는데 하면서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일본은 오히려 정치적인 기대감 같은 게 막 작용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단 말이죠. 정말 완전히 딴 세상 이야기 같아요. 니케이 지수 54,000선 돌파.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전 세계가 전반적으로 좀 주춤하는 분위기인데 그 속에서 일본 시장 혼자 이렇게 치고 나간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우리랑 가까운 중국과 한국은 어떨까요? 여기도 상황이 꽤 흥미로워요. 중국은요, 수출은 엄청 잘해서 무역 흑자가 사상 최대래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미국으로의 수출은 줄어드는, 그러니까 무역 갈등의 영향이 분명히 있는 거죠. 한편 한국은 지금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고민이 깊습니다. 이게 수출하는 기업들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우리 내수 경제에는 부담이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나라별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진짜 중요한 차별화는 사실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니라 바로 이 산업, 즉 섹터별로 더 날카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산업별로 상황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들어오죠. 예를 들어 반도체랑 AI, 요즘 미중 갈등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시끄럽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여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 사이클은 살아있다는 거고요. 반면에 에너지나 인프라 같은 분야는 어때요? 경기가 좀 불확실해도 정부에서 계속 돈을 쓰니까 꾸준히 실적이 나올 걸로 기대되는 거죠. 자동차랑 로봇 분야는 이제 와 신기하다 하는 단계를 넘어서 그래서 진짜 기술 있는 회사가 어디냐를 따지는 그런 장기전으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단어가 바로 이 실적 가시성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앞으로 돈을 얼마나 잘 벌지가 눈에 훤히 보이느냐 이거예요. 시장 전체가 오를지 내릴지 애매할 때는 그냥 확실하게 돈 잘 벌 것 같은 회사나 산업에 집중하는 게 최고라는 거죠. 예전처럼 그냥 시장 지수만 따라가는 투자는 이제 좀 힘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조각들을 한번 쫙 맞춰볼까요? 나라별로 다르고 산업별로도 다르고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일종의 생각의 틀, 프레임워크를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략은 크게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 단기적으로는 시장 전체가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이렇게 크게 베팅하는 건 좀 위험합니다. 오히려 갑작스러운 뉴스에 시장이 흔들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고요. 둘째, 중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실적 가시성이 높은, 그러니까 돈 잘 벌게 확실한 분야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현명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판을 한순간에 뒤엎을 수 있는 중요한 변수들이 뭔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럼 뭘 지켜봐야 하느냐?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 갑자기 관세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둘째, 미국과 중국이 기술 문제로 어떻게 싸우는지. 셋째, 일본이 통화 정책을 바꾸면서 엔화 가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흥국들의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바로 이 네 가지가 2026년 시장의 향방을 가를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2026년 시장을 대하는 핵심은 시장이 오를까 내릴까를 맞추는 게임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각각의 산업, 각각의 통화가 가진 위험을 얼마나 섬세하게 관리하느냐, 바로 여기서 승부가 갈린다는 것.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제각각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분열된 시장.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자신만의 기준점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